전에 행사를 위해서 제가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음성을 받고요. 정말 답답하네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하고 저하고 거리도 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마스크를 벗고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경제신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원입니다. 정말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좀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인사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도 뭐 이제 긴 터널의 끝이 보이니까 끝날 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고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택한 국정 현안을 챙기시느라고 정말 많이 바쁘실 텐데 또 저희 서프롬 용호위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말씀 안 하셔도 얼마나 많이 바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대한민국 국회 박병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또 의장님 못지않게 또 바쁘신 양당의 또 대표님들 귀한 또 걸음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님, 또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분한대의대 원내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또 여야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많으신 또 국회 의원님들께서 함께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일일이 다 분명히 드리지 못하지만 수소 관련 또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그런 법안이 만약에 상정이 되면 여야 가리지 않고 수방적으로 힘을 합쳐서 관련 법안을 물론 목숨을 가려야 있습니다만 통과시키는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수소 경제 정책에 대해서 특별 연설을 해주십니다. 문성호 산업통상 장부 장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행사를 하면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님,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 또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계 노동에서 많은 대표들이 오셨고요. 또 손태성 우리금융주주 회장님, 또 순병환 농협 금융주주 회장님, 또 재만 미래세 수석 부회장님, 오늘 비롯한 금융인들도 많이 와주셨습니다. 아침부터 함께 하신 이상렬 한국우주연구원 원장님과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님, 또 신동열 성균관대학교 총장님, 또 이영훈 울산가교원 총장님도 학교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상황을 거론해서 분명히 드리지 못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깊은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리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태평양을 건너서 기초환경을 위해서 방안해 주신 존 셰필드 국제 수소 에너지회 이사님과 또 대담을 위해서 자리해 주시고 이 행사 전반에 정말 컨설팅을 해주신 문제도
수소융합블랙에서 대장경을 포함한 국내에서 각들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보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뜨겁게 환영합니다. 내팀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가장 핫한 이슈가 뭡니까? 미국과 중국의 갈등,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파열음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그 본질적 의미는 중국이 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된 정부 질서의 재편을 요구하는 중국의 굴기가 있습니다만, 끝으로 드러나기는 아시다시피 무역전쟁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은 기술 패권 전쟁으로 기화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고 우리의 살 길을 무엇이 해야 되겠느냐? 똑같은 주제로 우리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토론을 가졌습니다. 초격차 기술의 확보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원하게 하고 중국이 우리를 내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그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반도체 대전, 왜 그렇게 다들 목을 메웁니까? 그게 산업의 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는 수소 경제는 에너지의 쌀입니다. 아시다시피 화석 연료 시대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모자른 시기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 빈국입니다. 계속 빈국으로 남느냐, 아니면 여기서 에너지 부국으로의 일대 반전을 빼하느냐는 지금 우리가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이제 신문을 열심히 읽으신 분은 보셨겠지만 스탠다드 차트에서 글로벌 기업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78%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025년까지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탄소 제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업들과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 2025년입니다. 우리 기업들에게 엄청난 위기 상황입니다. 문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당연히 이겨야죠. 그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국가의 중망, 생존이 달린 그런 문제, 그런 수준으로 우리는 이 상황을 인식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과학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얘기는 디지털 전환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4차 산업혁명의 각 영역은 각자의 고유한 발전 경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접 산업과 인접 영역과 시너지입력을 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국가 시스템을 과학기술을 많이들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 개조에 버금가는 그런 혁신과 탈바꿈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오늘 저희들의 주제로 돌아가면 저는
우리 서울민주는 이번 서울 포럼 2022를 통해서 정부, 국회, 기업, 그리고 학계 모두가 이 수소경제 초격차를 위해서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합니다. 매일 하루 만에 어떤 완벽한 솔루션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저는 모쪼록 이번 포럼이 우리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이 도약하는데 작은 그렇지만 분명한 탄탄한 그런 기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또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하신 분들 바쁜 시간 내에서 원고까지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뜨겁게 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국내에서는 최초의 경제신문인 서울경제가 주최하는 12번째 서울포럼의 개막을 축하드립니다. 서울포럼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의 앞길을 탐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해온 국내 대표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는 물론 글로벌 경제 트렌드의 변화기마다 이를 헤쳐나가는 해법을 발굴하고 나아갈 길을 밝히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로 내세운 수소경제는 기후위기로 촉발된 에너지 대전환 시기에 우리 경제 미래 산업의 초석을 닦는 일이기도 합니다. 가보지 않은 여정이어서 숱한 고비와 예기치 않은 난관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 정책을 확고하게 펼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수소 경제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때 맞춰 오늘 포럼을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신 이종환 서울경제 대표이사 부회장님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포럼에서 우리나라 수소 경제의 도전과 과제를 여러 각도로 진단해 발전 방향을 끌으실 국내의 속학들과 기업인 여러분에게도 인사를 드립니다. 기후변화는 세계 경제의 기존 생태계를 무력화할 때입니다. 석탄과 석유, 화석 연료를 바탕으로 한 산업의 경쟁이 열렸습니다. 기존 지구를 되살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소 경제의 전환은 절실하고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에너지 대전환 시기에 미국 등 선진국들이 하나의 산업을 넘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수소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이든의 미국이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하면서 세계 경제의 큰 축이 그린 경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 많았던 국내 기업들은 수소 기술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수소 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키우는 미래 비전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 못지않게 의지를 기회로 승화시키려는 기업과 정신을 응원합니다. 수소 경제는 이제 막 스타트 라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수소 경제를 앞에서 이끌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소 자동차와 수소 연료 전지 보급 분야에서 앞서는 등 상용화에는 가속도가 돋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등 수소 경제의 기초 기반은 탄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수소 경제 가치 사슬의 전방위에 걸쳐 고르게 성장하는 기반을 갖춰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도 수소 경제에 힘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국회는 수소법을 제정해 수소경제 육성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 국회 마당에 첫 수소 충전소를 세웠고 국가기관으로서는 가장 먼저 수소 전기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소경제 발전에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수소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방안이 나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에서는 앞서갔습니다. 수소경제도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창간 60주년을 맞아 열리는 서울포럼의 개막을 축하드리며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앞길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 신문사가 주최하는 서울포럼 2021 개막식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행사는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의 대전략 초격차 수소경제에 있다, 길이 있다. 오늘 좋은 분들이 많이 모이셨습니다. 존 윌리엄 셰필드 국제수소에너지협회장을 비롯한 많은 석학들이 오셨고, 박병석 의장님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비롯한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종환 회장님, 서울경제 회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기후변화라는 표현을 이제 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러한 자연 파괴와 기후변화 위기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럽니다. 지구 온도가 1.5도씨가 올라가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2도씨, 2.5도씨가 넘어가면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고 많은 생물들이 멸종되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들어올 때마다 온도를 재면서 36.5도, 만약에 1.5도가 넘어서 38도가 나오면 아마 입장이 제한되고 자가 격리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도 그런데 지구라는 생명체가 1.5도 이상 발열이 되게 되면 지구 스스로 자가 격리를 위해서 인류에 대한 어떤 보복이 올 것이라는 예측을 많은 학자들이 합니다. 인간이 지구라는 생명체를 관리하는 뇌세포가 될 것이냐, 지구를 갉아먹는 암세포가 될 것이냐에 기로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지구를 볼 때마다 섭씨 800도가 넘는 금성과 마이너스 40에서 100도가 넘는 화성과 사이에 있는 이 유일한 태양계의 생명체별 지구를 우리 인류가 그동안 너무 멋대로 쓰고 살아왔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인류 문명의 존속이 걱정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려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막아야 될 텐데, 저는 이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중에 가장 마음에 든 게 기후변화 협약의 복귀였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그린 뉴딜 2050 탄소 중립화 선언을 하게 되고 기후 정상회의에 함께 만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2050 탄소 중립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저희 탄소 배출 목표를 이전 정부 때 24.4%로 했는데 이거를 거의 40% 수준으로 올리지 않으면 2050 탄소 중립화는 사실상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생산 부분과 소비 부분, 건물, 물류 각 분야의 탄소 배출을 같이 줄여나가야 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를 급속하게 늘려가야 되는데 이 간헐적이고 불안정한 재생에너지는 수소 경제와 결합이 될 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SS 기술이 계속 발전해 가고 있지만 서울 시민이 하루 쓸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하려면 잠시운동량 몇 개의 배터리가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합니다. 장기간 대용량의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수소 경제는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는 수소를 생산하는 에너지 역시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도록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신고리 5, 6호기가 2024년 정도 완성되면 아마 2080년까지 원전은 같이 병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8원전이 필요하지만
탈탄소가 더 우선적 개념이고, 탈탄소가 2050 되려면 그때까지 원전은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 만나 뵀을 때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중러의 원전 시장에 와서 한미 간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게 수용이 돼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의 세계 원전 시장의 전략적 협력을 하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수국 장관이 와 계십니다만 지금 빌 게이츠가 연구하고 있는 테라파워에서 연구하고 있는 SMR을 비롯한 스마트 원전 분야로 우리 나라도 같이 R&D에 참여하고 있고 두산중공업이 뉴스킬에서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이원욱 의원님도 SMR의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SMR은 사막과이 많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런 오아시스 떨어져서 송대전 비용을 줄이고 400메가, 300메가 수준의 독립적 공간에서 가족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분산형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드리븐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기가 필요합니다. 배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회장님을 만났더니 지난번 텍사스 한파가 몰아쳤을 때 풍력이 돌아가지가 않고 다 얼어붙어버리고 태양력도 작동이 안 돼가지고 비상전력이 됐는데 상당한 생산에 차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배터리 산업이 제대로 되려면 고품질의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이 재생에너지와 원전 간의 상당 기간 믹스가 불가피한 면이 있고 그 이후로는 저는 2050년부터는 핵융합 발전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꿈의 에너지라고 말하는 인공태양 핵융합 발전 우리 대한민국이 선도에서 세계 최초로 1억 도를 10초 이상 유지하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2050년 핵융합 발전으로 핵 폐기물이 없는 꿈의 에너지로 가기 위한 브릿지 에너지로서의 여러 가지 발전된 원전과의 믹스가 필요하고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발전을 통해 석탄과 LNG 가스 발전을 급속하게 줄여나가서 탈석탄, 탈LNG, 탈원전 순으로 발전시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흐름 속에 수소 경제는 ESS의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같이 병행 발전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현대차를 중심으로 수소차 경제를 선도해 가고 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소 경제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국회에서 제정해서 작년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수소 경제를 선도해가는 이 시점에 우리 서울경제가 시적절하게 이 초격차 수소경제에 따른 이런 글로벌 포럼을 개최한 것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훌륭하신 스타들의 강연을 통해 이렇게 랜섬으로 이렇게 우리 젊은 학생들이 반짝반짝 초롱초롱한 눈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십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너무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함께 이 서울경제신문사가 만든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격차, 새로운 대한민국의 에너지의 꿈을 함께 꾸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